내 220억 저택에서 당장 쓰레기들을 치워버려. 전부 한국산 가전으로 교체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미 전역이 주목하는 20억 원짜리 저택 앞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 있던 멀쩡한 가전들을 전부 마당으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박스들을 가득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씨, 멀쩡한 최고급 가전들을 왜 마당으로 끌어내신 겁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오히려 환희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주방뿐 아니라 에어컨, TV까지 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두 한국산 제품으로 주저없이 구입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을 지도에서도 찾지 못했다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한 은하수 같은 청결함, 청계천을 걸으며 느낀 한국인의 따뜻한 품격, 그리고 입안에서 예술처럼 녹아내린 한우의 맛까지, 그 모든 경험이 로버트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것이죠. 심지어 이 소식에 가장 경악한 건 미국 내 시장을 노리던 중국 가전업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선택받지 못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우열하고 있다는데요. 백만장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한 달. 미국 대륙을 뒤흔든 그 기막힌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로버트 해밀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올랜도의 현자 혹은 세계를 읽는 눈이라 부르며 칭송하곤 하죠. 억만장자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은 사실 지독할 정도로 지식 탐구자입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음 세대의 패권은 어떤 기술과 철학에서 나오는지 분석하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니까요. 서재에 앉아 전 세계의 경제 지표와 발전 양상을 살필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인력을 가진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오만하고도 확고한 데이터에 단 하나의 거대한 오류가 발생한 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그토록 강조하는 문명의 진화라는 게 정말로 저 작은 한반도 끝자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동료 기업가들이 비웃으며 묻곤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들의 말에 동조했죠. 그저 잠시 반짝하고 사라질 기술력일 뿐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표에 나타나는 한국의 성장 속도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합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기이한 형상을 이해할 수 없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도시 서울을 향해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체가 고도를 낮추고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바퀴를 내딛는 그 찰나 제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기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공항의 전경은 제가 그동안 거쳐온 뉴욕, 런던, 도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더군요. 전용기 문이 열리고 영접실로 향하는 통로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란 말인가? 제 입에선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바닥은 마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눈이 시리게 빛나고 있고 공기 중에는 먼지 한 톨 느껴지지 않는 쾌적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조차 품격 있게 걸러지는 이 고요한 질서정연함이라니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길을 안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생체 인식 시스템은 단 1초의 기다림도 허용하지 않은 채 저를 환영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자부해온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미래 도시라는 단어의 실체를 마주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네로라 하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집을 지었지만 이 공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디테일과 사용자 중심의 설계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시골집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 이르자 제 놀라움은 경악으로 변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짐들이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정렬되어 나오고 그 주변을 지키는 직원들의 눈빛에선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 만든 시설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공공의 가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극도의 배려가 빚어낸 예술 작품인 것이죠. 공항 밖으로 연결되는 고속열차 승강장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어온 수천 권의 경제 서적과 기술 보고서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인류가 꿈꾸는 미래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고, 저는 이제 막 그 거대한 문명 앞에선 문외한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임스, 당장 호텔로 가는 일정을 취소하게. 나는 지금 이 공항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펴야겠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철학을 이해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네. 비서인 제임스가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항 로비의 벤치에 앉아 지나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지키며 대화하는 시민들, 곳곳에 설치된 첨단 무인 편의시설, 그리고 단 한 장의 쓰레기도 보이지 않는 이 기막힌 공간. 제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로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만했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명품의 정의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공항 내부를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고행자처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지식인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이미 인천공항의 그 매끄러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단순한 화려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시스템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건 기적이야. 아니, 기적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 이건 지독할 정도의 완벽주의와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야. 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경제지표 대신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입구에 표시된 자녀석 안내 등, 수화물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곡선형 벤치, 그리고 공기조차 디자인했다는 느낌을 주는 완벽한 공조 시스템까지. 미국의 그 어떤 5성급 호텔도 이 공항의 개방된 로비보다 편안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패배감마저 느낍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곁을 지나가던 한 공항 직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올리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집 거실을 청소하듯 정성스럽게 뒤처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을 봤나, 제임스? 저건 고용된 노동자의 눈빛이 아니야. 자신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짊어진 거인의 눈빛이지. 지식인으로서 저는 늘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인천공항에서 저는 기술보다 위대한 것은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길을 안내한다 해도 저 직원이 보여준 세심한 손길과 자부심이 없다면 이 공항은 그저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공안철도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조차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승강장 문이 열리고 열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키게 됩니다. 넓고 쾌적한 실내, 그리고 좌석마다 배치된 안내 화면들이 저를 반깁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해가 저물며 인천대교의 웅장한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한 백만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뒤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장을 기다리는 학생의 표정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계의 발전 양상은 모두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그들이 만든 이 문명의 문을 여는 순간 나의 모든 상식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여행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공항이라는 짧은 구간에서 받은 이 충격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마주할 풍경들과 만나 어떤 폭발을 일으킬지 저는 벌써 두렵기까지 합니다. 억만장자 로버트 해밀턴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인천공항의 문을 나서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시선은 창밖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도시를 봐왔지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난생처럼 신기루를 목격한 탐험가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 저는 비서 제임스에게 무작정 청계천으로 향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제가 분석한 데이터 속의 서울은 그저 고도로 밀집된 콘크리트 정글이었는데 그 정글 한복판에 흐른다는 인공하천의 실체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청계천 입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안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임스, 저길 보게.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이란 말인가?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줄기, 그 위를 유영하는 팔뚝만한 물고기들, 그리고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울창한 수풀은 마치 도심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정원 같더군요. 30도가 넘는 서울의 열기조차 이곳에선 시원한 바람으로 치환되어 제 뺨을 스칩니다. 길을 따라 걷던 중 저는 잠시 지도를 확인하려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곤란해 보였는지 옆을 지나가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찾으시나요? 도와드릴까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는 순수한 호의가 서려 있더군요. 지도를 짚어주며 세심하게 길을 설명해주는 그녀의 손길에서 저는 미국 상류사회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힘들었던 사람의 정이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왜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이토록 다정한 걸까? 저는 자문해 봅니다. 단순히 친절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기저에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깊은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청계천의 쾌적한 시설보다 더 저를 감동시킨 건 바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품격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앉을 무렵 저는 한국의 맛을 확인하기 위해 최고급 한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저는 식사 또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라 생각하기에 기대를 숨기지 않았죠. 선홍빛 육질에 눈꽃처럼 피어난 마블링을 보며 저는 절로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향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더군요. 드디어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오 마이 갓! 이건 제가 알던 소고기가 아닙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경이로운 식감, 그리고 씹을수록 터져나오는 진한 육즙은 제 미각의 지평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크가 투박한 힘의 상징이라면 한국의 한우는 정교하게 깎아 만든 조각품과 같더군요. 고기 한 점에 담긴 이 나라의 집요한 정성과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청계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첨단 하천시설이 내뿜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드는 한국인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는 섬광 같은 확신이 스칩니다. 이런 품격 있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미각을 가진 민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호텔방에 들어선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제 비서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올랜도 저택 개조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아니, 백지화해. 당황하는 제임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장만한 저택, 그 거대한 공간의 심장부를 모두 한국산 가전으로 채우기로 했네. 주방의 냉장고부터 거실의 TV, 세탁실까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말이야. 로버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독일 브랜드와 계약 직전이지 않습니까? 제임스가 되묻지만 제 결심은 이미 흔들릴 수 없는 바위처럼 굳건합니다. 독일? 미국? 아니, 그들은 한국이 가진 이 섬세한 진심을 따라올 수 없어. 나는 단순히 기계를 사려는 게 아니야. 한국인의 그 놀라운 배려와 완벽주의, 그 품격을 내 집으로 통째로 옮겨오려는 걸세. 저는 책상에 앉아 올랜도 저택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들에 삼성, LG라는 이름을 써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 중 고작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제 세계관은 이미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마주친 다정한 미소, 청계천의 완벽한 조경, 그리고 한우 한 점이 준 그 압도적인 충격이 저를 이곳의 광신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 위대한 나라의 기술과 함께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심이 굳어지기 무섭게 올랜도 저택의 모든 가전을 드러내는 초유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제가 한국산 가전으로 집을 도배하려 한다는 소식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업계에 퍼져버린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 점유율에 목을 매던 중국의 가전 거물 리유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는 그야말로 자지러질 듯 놀라 제게 달려오더군요. 로버트 회장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까? 한국 가전이라니요. 우리 제품을 쓰시면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리우 회장은 수하들을 대동하고 제 집 앞까지 찾아와 로비를 시도합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카탈로그와 함께 거액의 후원 제안서가 들려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가 내미는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입을 뗍니다. 리우 회장님, 당신들이 만드는 제품에는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진심은 없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동선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품격 그 자체였죠. 당신들의 그 조잡한 카피캣 제품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시간을 뺏지 말고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제 단호한 거절에 리우 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가지만 진짜 코미디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제가 한국 가전으로 집을 바꾼다는 소식이 미 전역에 생중계되자 기존에 중국 가전을 쓰던 미국의 중산층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반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식인 로버트가 저렇게까지 찬양한다면 한국 제품이 진짜 명품이다 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중국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매출 하락을 겪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제품도 한국산과 비슷하다는 우스꽝스러운 홍보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 사이 제 저택은 말 그대로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모합니다. 저는 제 결심이 단순히 부자의 객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미 전역의 언론사와 일반인들에게 제 저택을 전격 공개하기로 합니다. 올랜도 사상 유례없는 진풍경이 보도되기 시작하더군요. 저택 앞에는 한국 가전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확인하려는 인파가 수 킬로미터나 줄을 서고 헬리콥터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이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거실에 들어선 사람들은 한국산 초대형 TV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화질에 넋을 잃고 맙니다. 세상에, 이건 화면이 아니라 창문 너머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한 주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한국 특유의 정교한 센서 기술에 경악하며 눈물을 끌썽이기까지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저는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합니다. 이 제품들이 어떻게 한국의 정정 문화와 맞닿아 있는지, 왜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의 기술력을 이미 아득히 추월했는지를 말입니다. 방송 카메라가 제 집 구석구석을 비출 때마다 미 전역의 시청자들은 한국 기술의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충격과 감동이 전파를 타고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순간이죠. 오만했던 미국 사회가 한국의 품격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짜릿한 장면을 보며 저는 지식인으로서 느꼈던 그 갈증이 마침내 해소되는 기분을 만끽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미 대륙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역사적인 밤이 깊어갑니다. 제 저택의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 그리고 생중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을 마주하며 저는 묘한 전율을 느낍니다. 억만장자로서 수많은 파티를 열어봤지만 오늘처럼 가슴 벅찬 순간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운 한국산 가전제품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저와 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집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냉장고를 보십시오. 저건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상자가 아닙니다. 저는 취재진과 일반인 방문객들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빚어낸 그 매끄러운 곡선과 금속의 질감에 사람들은 홀린 듯 다가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식재료 하나하나의 특징을 파악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 지능적인 움직임에 방문객들은 탄성을 내뱉더군요. 한 주부는 조심스레 제품의 표면을 어루만지더니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로버트 씨, 정말 놀랍군요.
미국 가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세밀한 배려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질문을 던진 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서울 청계천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완벽을 향한 집념, 그리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한국 특유의 정성이 이 기계 속의 칩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저는 거실로 이동해 초대형 화면을 가리킵니다. 실제보다 더 생생한 화질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의 사람들은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 광경은 그대로 위성을 타고 미 전역에 보도됩니다. 미국의 지성이 선택한 미래, 그것은 바로 한국이었다. 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장식하더군요. 저를 비웃던 동료 기업가들은 이제 제게 제품의 모델명을 묻기에 바쁩니다. 저택을 가득 채운 것은 가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존중이라는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오늘 밤 미국인들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녹이고 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올랜도의 별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한국의 밤하늘처럼 맑게 느껴지더군요. 제 비서 제임스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회장님, 한국의 가전업체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찬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코끝이 찡해지며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실 제가 감사를 받아야 할 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해야 마땅하니까요. 억만장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제 영혼에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모를 청계천의 시민들, 공항을 내 집처럼 가꾸던 직원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맛을 보여준 요리사들까지.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위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저택을 채운 이 기계들은 시간이 흐르면 낡고 교체되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받아온 그 뜨거운 감동과 감사함은 제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식인으로서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압도적인 무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취재진의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비출 때 저는 화면 너머의 한국인들을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건넵니다. 나의 스승이자 친구인 대한민국, 당신들의 그 고귀한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찬란한 한 달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파티는 끝을 향해 가지만 제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국 기술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이제 제 집을 넘어 미 대륙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명품의 기준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만장자로 잠이 듭니다. 제 곁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그보다 더 위대한 한국인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